자, 잘 봐. 이 몽금포 타령은 거기에 갈래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 갈래가 바로 뭐냐? 민요입니다. 알겠죠? 됐지? 그래 갈래는 바로 민요야. 자, 그리고 민요고 있잖아. 얘가, 우리 민요는 어때? 자, 칠판 한번 봐. 민요는 요거예요. 지역성이 많이 나타나.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잖아.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민요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얘는 뭐야? 민요 이름 자체에 뭐가 나와 있어? 몽금포라고 지명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 해제에 나와 있지 어디가 배경이냐? 밑줄 황해도 장산곳. 알겠죠? 황해도 장산곳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한 민요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역성이 많이 나타난다. 됐지? 자, 근데 잘 봐봐.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냐? 연별로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분연체야, 분연체. 알겠지? 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분연체라 그래. 자, 그래서 분연체가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연마다 뭘 갖고 있다? 소주제가 있다. 알겠지? 연마다 소주제가 있어. 자,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각 연의 내용이 막 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아. 원래 민요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과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잖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민요는 한 명이서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명이 창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뭘 드러내는 거냐?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한 공동 창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 명에 의해서 공동 창작하다 보니까 연하고 있잖아. 뭔가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 비슷하게 연결되는 데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요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봐봐봐. 자, 2학년 때는 뭐 시험 봤어? 어부사시사 시험 봤잖아.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자, 비교해봐. 어부사시사나 아니면은 어부단가 이런 노래들은 누가 쓴 거냐? 사대부에 의한 개인의 창작물이야. 알겠죠? 한 명이서 쓴 거. 알겠지? 이거는 사대부에 의해서 개인이 창작한 거지. 그럼 개인이 창작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연과 연이 어떻게 돼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알겠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잖아. 연하고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 명에 의해서 공동 창작을 한 민요. 그리고 이건 사대부가 아니잖아. 평민들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하고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알겠죠? 흐름 끊기는 거 많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칠판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두 가지예요. 임에 대한 뭘 드러내? 그리움, 사랑. 알겠지? 그지? 그래서 사랑하는 임이 있잖아. 배 타고 어때? 고기 잡으러 가나 봐. 알겠지?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리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타나? 임을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재회의 기쁨이라든가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나와요. 알겠지?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잘 들어. 여기에서 지금 봐봐봐. 얘네들은 진짜 고기 잡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요것도 나와. 만선에 대한 소망, 기대. 알겠죠? 만선이 뭐야? 배 가득 뭐가 있어?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 거. 그걸 보고 만선이라 그러잖아. 됐지? 그래서 만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학교에서 어부사시사랑 비교하라 그랬다며. 그 비교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진짜 어부들이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몽금포 타령은 뭐라고 하는 거냐? 얘네들은 진짜 어부예요. 진짜 어부. 알겠죠? 근데 우리 봐봐봐. 어부사시사, 어부단가 얘네 이따 할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무늬만 어부야. 그래서 얘네는 뭐야? 가짜 어부야. 가짜 어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달라. 얘네들은 진짜 어부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어부사시사 이런 애들은 가짜 어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비교한 거를 해놨어요. 이번에 책에서는 미리 엑기스 정리를 다 써놨어. 그래서 진어부, 진짜 어부랑 가짜 어부랑 비교한 게 뒤에 어부별곡에다가 써놨구나. 진어옹, 가옹.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맞아. 어부별곡도 뒤에 배울 거거든? 걔는 가짜야. 알겠지? 근데 몽금포 타령 이런 애들은 뭐야? 진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몽금포 타령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면 되느냐? 어디로 가냐? 이 편집을 이상하게 했네, 내가. 40쪽으로 가면 됩니다. 40쪽. 40페이지에 EBS에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가 있진 않고 중간에 중약돼 있죠. 자, 그럼 가달락 처음부터 보자. 장상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그래서 선생님 이 구절을 보니까 자꾸 내가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 고등학교 때 이걸로 요즘으로 따지면 수행평가를 봤어요. 노래 부르기. 알겠지? 이거 유튜브에다, 또 왜 비웃어 지원이? 유튜브에 치면은 몽금포 타령 치면은 그 사람들 그거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요 미녀 부르는 거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우리 음악 시간에 있잖아. 수행평가로 요 노래 부르기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이거 볼 때마다 자꾸 지금 음률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진짜 미치겠어, 지금. 노래 불러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잘 봐. 장상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입맛나 보겠네. 자, 우리 잘 봐봐. 몇 음보니? 이거 몇 음보야? 자, 운율. 몇 음보? 민요라고 해서 100% 삼음보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끊길 때 어떻게 끊겨? 장상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입맛나 보겠네 라고 했으니까 네 박자로 끊기죠. 사음보예요. 사음보. 알겠지? 자, 이건 사음보 율격입니다. 장상곶 마루에 북소리가 나더니. 자, 그럼 북소리의 답이 출거. 북소리의 답이 출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북소리라는 건 일단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알겠죠? 그죠? 자, 청각적 심상이고, 그리고 봐봐봐. 이때 말하는 북소리라는 것은 누가 치는 거냐? 지금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북을 치는 건가 봐. 그래서 들어오는 배가, 귀향하는 배가 이렇게 치는 북소리인 거니까 북소리 듣고 뭘 떠올리는 거야? 아, 오늘 입맛 나겠네? 하고 기대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북소리는 긍정적 의미예요. 얘는 바로 뭐야? 임과의 만남을 지금 기대하게 만드는 소재. 이렇게 써놔. 북소리라는 것은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재. 알겠죠? 임이 귀환하는 걸 암시하는 거. 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임의 귀환을 암시하는 소재가 바로 북소리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들어. 사랑하는 임이 배 타고 뭐 하러 간 거야? 고기 잡으러 간 거야. 그치? 그래서 임은 뭔 거야? 어부인 거죠? 그래서 어부인 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북소리가 나니까 아, 임이 돌아오는구나. 나 오늘 임을 만날 수 있겠네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죠?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아직 만난 건 아니야. 아, 오늘 만날 거야. 라는 뭐가 담겨 있어? 요겁니다. 기대가 담겨 있는 거. 요게 바로 몇 연? 1연이 돼. 알겠지? 그래서 청각적 심상 북소리를 통해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봐봐봐. 에헤요, 에헤야, 임 만나 보겠네. 자, 그래서 얘가 모든 연에 나오진 않지만 일종의 뭐처럼 나타나는 거야? 요거야. 후렴구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야. 모든 연에 있진 않아. 알겠지? 자, 그래서 에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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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만나 보겠네. 그럼 임 만나 보겠네 하고 뭐 있어? 이것도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죠. 알겠지? 되지? 자, 그럼 잘 봐봐. 자, 칠판 한번 봐봐봐. 그럼 여기에서 임 만나 보겠네라는 것은 뭐랑 연결돼? 주제랑 연결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잘 봐봐. 임 만나 보겠네. 그리고 뒤에는 뭐 눈물만 겨워라. 이런 거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의미 있는 후렴구가 등장해요.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연으로 가.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까 늦바람 불라고 성왕님 조른다. 자, 그럼 밑줄 그어봐. 늦바람, 애답 동그라미. 늦바람 동그라미에. 자, 그래서 잘 들어. 여기서 늦바람이라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긍정적 의미야. 왜냐하면 잘 들어. 늦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요 바람을 타고 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지? 바람 타고 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배가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불어달라는 바람인 거지. 맞바람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늦바람 불라고 성왕님을 조른다. 자, 그럼 이연은 어떤 거야? 지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연은 바로 뭐야? 빨리 귀환을 소망하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이연이 돼. 되지? 자, 그리고 3연 봐. 바람새. 바람새가 밑에 뜻풀이 나와 있죠? 바람의 형세라고 해서 바람새라고 한 거야. 바람의 형세가 좋다고 돛달지 말고요.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가소래. 그럼 몽금이 계암포 들렀다. 에다가 출거. 몽금포도 가고 계암포도 가라는 거야. 그럼 중간중간 들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중간중간 들르라는 거야? 요거죠? 임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알겠지? 너무 빨리 가지 마. 몽금포도 갔다가 계암포도 갔다가 들렀다가 그리고 가소래에 답이 출거나. 가소래에 답이 출거. 거기다 밑줄 긋고 씁니다. 지역방언이라고 써놔. 가소래에다가 밑줄 긋고 지역방언이라고 쓰는 거야. 됐지?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 민요는 지역색이 잘 나타난다. 알겠죠? 이 방언이 나타나는 거야. 황해도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연이야. 바다의 흰돛은 이거 중요한 소재 나온다. 흰돛에다 동그라미. 흰돛에다 동그라미. 자, 우리 봐봐봐. 자, 배에 보면은 돛 달려있는데 돛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여러 개 있기도 하잖아. 그래서 흰돛이 쌍쌍이 있어. 그럼 봐. 얘는 쌍쌍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돛은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 뜻인 거야. 흰돛은 짝이 있는데 외로운 사랑엔 여긴 나오진 않지만 얘하고 대조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시적 화자인 거죠? 그럼 화자는 현재 누가 없는 상황이다? 짝이 없는 상황이다. 알겠지? 돛은 짝이 있는 건데 나는 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구슬픈 거지. 야, 저 돛도 지금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흰돛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런 애들 보고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죠. 흰돛에다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쓰면 돼.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바다의 흰돛은 쌍쌍이 좋아. 하지만 외로운 사랑에 눈물만 겨워라. 나 외로운 사랑. 그럼 칠판 봐. 외롭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 뭔가 이렇게 짝사랑 같은 느낌인 거죠. 그지? 그래서 눈물만 흐른다. 됐죠? 자, 그래서 너네가 느껴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끝까지 연마다 뭔가 감정이 다 연결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연. 몽금포 백사장에 해당하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rum이 앉았네. 이건 별거 없어. 그래서 그거는 거기다 이렇게 써놔. 몽금포의 아름다운 풍경. 요 연은 몽금포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는 장면. 백사장에는 해당화가 있고 푸르른 솔가지엔 두루미가 앉았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거기에 해당화랑 솔가지에 답이 출고. 해당화하고 솔가지는 뭐이기도 하냐? 거기다 요거 써요. 색채 대비라고 쓰면 돼. 알겠죠? 꽃의 붉은 색깔, 소나무의 푸른 색깔. 그래서 색채 대비가 되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아름다운 몽금포의 풍경이 나타나는 장면이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년. 장상곳 마루에 새 소식이 들려. 근데 그 새 소식이 바로 뭐야? 요거죠? 임의 귀환이라고 쓰면 돼. 아, 이미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원포귀범. 답이 출거. 원포귀범이 뭔 뜻이냐? 먼 포구에서 돌아오는 배. 이 뜻이에요. 알겠지? 한자 그대로 멀리 있는 포구에서 돌아오는 배란 뜻인 거야.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지. 그지? 원포기범에 정든님이 오셨네. 그럼 봐봐봐. 오셨네미 출고. 그럼 어때? 이미 오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봐봐. 문학 독해는 디테일하게 해야 돼. 문제 풀 때도. 알겠지? 이미 소식이 들렸는데 진짜 이미 어때? 온 거지.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년. 무정한 우리님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답이 출고. 봉죽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밑에 뜻풀이 나오죠? 만선이야. 알겠지?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봐. 지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이 지금 봉죽할 때 죽자가 대나무거든?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달아가지고 왔대요. 그치? 그때 받고서 돌아오셨네. 그럼 이 감정은 뭐야? 기쁨인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봐.
임 실러 갈 때는 반도체를 달고요. 그리고 임을 싣고 올 때는 온도치를 단다네. 자, 그래서 니은 밑줄에서 말하는 건 어때? 갈 때는 반도체를 달고 올 때는 온도치를 단다. 일단 무슨 법? 대꾸법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 반복법도 있죠. 됐지? 대꾸법이랑 반복법이 나타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갈 때랑 올 때 뭐가 달라져? 돛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온다네. 자, 그럼 북소리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북소리도 마찬가지 뭐야? 배가 돌아온다라는 걸 알리는 소린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 의미.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온다네. 자, 그리고 말씀하 가는 님 야속타 속 태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님이야?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님이야. 알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때?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애답이 출국고 뭐라고 쓰면 돼? 긍정적 인식이라고 쓰면 돼.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라고 해서 긍정적 인식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잘 봐. 읽어보니까 뭔지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 약간 미친년 같아. 알겠죠?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그지? 그래서 일관되지도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기적 연결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것도 써요. 정서, 이렇게 쓰자. 정서의 일관적인 흐름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알겠지? 정서의 일관적인 흐름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뭔 거 같아? 지금 자기의 남친이 아마 지금 뭐 하는 사람?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간 거야. 그리고 어때? 그 임이 어떠니?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 임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리고 또 완선에 대한 소망과 기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 알겠죠? 요게 바로 몽금포 타령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잠깐만. 눈에 이렇게 졸지 마. 지금 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랑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걸 알려줄 거예요. 자, 칠판 봐봐. 잘 들어. 희곡 중에 있잖아. 봐봐. 뭐가 있냐? 만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희곡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만선이 뭐야? 배에 가득 찬 거잖아. 그래서 얘가 뭐냐면 봐봐. 이거랑도 연결돼. 완전 비극이야. 그래서 우리 희곡 중에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희곡들이 꽤 있거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선이에요. 알겠지?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어. 누구냐? 곰치야. 알겠죠? 곰치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 만선에 환장한 새끼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 목표는 뭐냐면 진짜 어때? 업으로 써있잖아. 한번 어때? 만선해보는 게 목표인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봐봐봐. 자, 얘는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것처럼 이런 어부들도 있잖아. 배를 빌리는 거야. 그래서 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배 주인을 뭐라 그래? 선주라고 하지. 그지? 자, 근데 이 새끼가 완전 나쁜 놈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곰치가 있잖아.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얘가 배 타고 있지?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그 배에는 누가 있었느냐? 곰치. 그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사위가 될 지금 애가 있었어. 알겠죠? 딸이 슬슬이란 애인데 슬슬이 남친이 함께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배 타고 가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 뭘 잡았냐? 부새를 잡았어. 얘가 뭐랑 비슷한 거냐? 조기랑 비슷한 애거든? 그래서 얘를 엄청 많이 잡은 거야. 근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풍랑을 만나서 아들 죽고 사윗감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곰치 혼자 돌아온 거야. 그래서 곰치 혼자 돌아오니까 누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곰치의 아내가 있어. 아내가 있지? 아들을 잃었잖아. 아내가 완전 뭐 해버린 거? 실성을 해버린 거야. 알겠지? 근데 실성을 한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있잖아. 이 선주는 이 곰치가 아까 어땠어? 곰치는 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 지금 선주가 이 곰치 배를 묶어버렸어. 근데 묶어버렸는데 있지? 곰치가 이 선주랑 있잖아. 뭐야? 되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그래서 그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서 결국 곰치가 또 어때? 배 타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는 실성해? 아는 완전 실성해버렸지? 곰치가 또 배를 띄우려고 해. 근데 배를 띄우려고 하면서 곰치가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누구 남아있는 거냐? 밑에 꼬맹이 애기가 한 명 있거든? 아들? 그러면서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10살이면은 그물을 묶을 거라 그러는 거야. 아내는 안 그래도 아들을 잃고 실성했는데 지금 자기의 남편이 지금 맨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까지 바다에서 잃어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더 미쳐버린 거지. 알겠지? 그래서 아내가 더 미쳐버려서 마지막에 어떠냐? 갑자기 배가 없어지는 거야. 배가 왜 없어지는 거냐? 보니까 아내가 배를 띄웠어. 근데 그 배에다가 누구를 지금 실어 놓은 거냐? 자기의 막내 아기를 실어 놓은 거야. 아기 혼자 배에다가 띄워가지고 그냥 가게 만든 거야. 그래서 아내가 미쳐가지고 내 아이를 바다에서 잃을 순 없다. 그러려면 어때?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태워가지고 그냥 보내버려.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때? 곰치 친구가 등장해서 소식을 알려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큰일이 바로 뭐냐? 지금 딸 누구였어? 딸 이름이 슬슬이거든? 슬슬이가 남친이 죽은 거잖아. 슬슬이가 저기 곳간에 가가지고 있잖아. 목매달아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봐봐. 아내는 실성했죠. 딸 죽었지. 아들 죽었지. 막내는 또 배 타고 지금 배 태워서 보내버린 거지. 곰치 혼자 남겨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곰치 친구가 곰치 보고 얘기해. 이 만선에 미친 새끼야 하면서. 알겠지? 그래서 곰치 혼자 남게 되는 걸로 끝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런 어부의 무슨 삶? 비극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알겠지? 근데 여기는 어때? 지금 남친이 어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일관되지 않은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 31페이지로 가요. 31페이지. 자, 잘 봐봐. 요거는 어부별곡이라는 노래인데 잘 들어요. 여기에서 어부는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지? 얘는 가짜 어부야. 그래서 가짜 어부라서 뭐라고 하는 거냐? 가어옹이라고 불러. 알겠지? 아까 몽금포에서는 뭐야? 진짜 어부인 거고. 그지? 진어옹. 얘는 가어옹인 거야. 창작 배경이 어떤 거냐면 지금 작가에게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4번에 나와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어때? 나 진짜 벼슬에 집착했던 거, 내가 지금 어떻게든 다시 전기에 진출하고자 했던 거, 그게 모두 헛됐다는 걸 깨닫고 자연에서 지내는 게 본인의 그냥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그거를 시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봐봐. 요 어부별곡이 뭐랑 비슷한 거냐? 어부 사시사랑. 이 새끼. 어부 단가 얘네랑 유사하다. 알겠지? 어부별곡이 어부사시사랑 어부단가랑 비슷하다. 완전 똑같진 않아요.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얘도 뭐냐? 얘는 연시조거든. 그럼 연시조고 어때? 연마다 뭐가 있어? 소주제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갑니다. 몇 페이지? 아까 다시 40쪽으로 가면 돼요. 더 간단해, 얘는. 41쪽이죠. 41쪽. 자, 어부별곡. 자, 2수부터 1수는 빠졌어. 1수에 뭐 나오느냐? 어머니 잃은 슬픔이 나와. 알겠지? 그리고 2수부터 있는 거. 그럼 잘 봐. 처음에 내가 못 생각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기다 써놔. 반성이라고 쓰면 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반성과 성찰입니다. 처음에는 있지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가 뭘 했어? 시설을 일삼았대. 자, 그래서 잘 들어요. 시서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쓰면 되느냐? 출세의 수단이라고 쓰면 돼. 알겠죠? 내가 출세하려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생각을 잘못해서. 그지? 자, 그리고 중간에 망령돼서 또 명리를 바랐대. 그럼 명리에다 밑줄 그어야죠. 우리 명리라는 것 자체가 뭐하고 연결돼? 출세인 거지. 그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입신양명. 알겠죠? 나는 또 생각 잘못해가지고 중간에는 또 어떠냐? 입신양명을 꿈꿨다는 거야.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망령되다라는 건 어리석다란 뜻이야. 자, 그래서 초장하고 중장 묶어서 화자가 뭐라고 있어?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됐죠? 자기가 시설 삼고 명리를 바랐던 걸 반성하는 게 초중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아? 물 외에. 자, 잘 봐봐. 너네 단어 헷갈리면 안 돼.
물회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뭐 있어? 야외라는 단어도 있거든. 그럼 봐봐봐. 외가 바깥외자야. 그럼 물은 속세야. 알겠죠? 그래서 속세 바깥인 거니까 물회는 자연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야외는 뭐냐? 야가 들렸자. 얘가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 바깥인 거니까 얘는 어딘 거야? 속세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물회하고 야외하고 단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물회는 자연인 거죠? 풍월강산이. 그럼 어차피 풍월강산 뭐야? 자연인 거고 이런 단어들은 어차피 이걸 통해서 자연 전체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 대유법이 되죠. 그지? 자, 물회에 있는 풍월강산이 네 분인가 여기 놀아. 그럼 밑줄 네 분인가 여기 놀아. 에다비 출국고 뭐라고 써? 안분 지족이라고 쓰면 되죠. 네 분인가 여기 놀아. 에다비 출국고 안분지족이라고 쓰면 돼. 그게 내 분수에 맞다. 아, 내가 진짜 내 분수 생각 안 하고 괜히 시서 명리를 꿈꿨어. 난 그냥 자연에서 지내는 게 내 분수야. 됐죠? 자, 그 다음 삼수. 이런들 누가 옳다 그러며 저러한들 네가 왜다 그러냐. 자, 그래서 옆에다가 써놔. 이건 뭐의 영향을 받은 거냐? 이황의 도산 12곡의 영향을 받은 표현이다. 알겠죠? 이왕의 도산 12곡에 보면 일수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와. 알겠지? 이런들 옳다. 내가 이렇게 산들 니들이 뭔 상관이며 저렇게 산들 니들이 뭔 상관이냐. 도산 12곡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들 누가 옳다 하며 저러한들 네가 왜다 하냐. 그래서 왜다가 우리 뭔 뜻? 옳다의 반대말 잘못되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옳거나 왜거나 나도 내일은 나도 몰라. 그냥 어때? 나도 내일을 모르노라. 에답이 출국고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린 거냐. 생각 없이 살아가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도 그냥 어때? 이거야. 순리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개념으로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리에 내 삶을 맡겨두었다. 이 뜻인 거야. 나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이거야. 그지? 자, 그리고 세상이 시비를 말아. 자, 그럼 세상에다 세모해놔. 그럼 요 세상이 바로 속세인 거죠. 시비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야. 그지? 시비를 말아서 어부무삼 그르리. 자, 그래서 칠판 봐. 어부에다 동그라미하고 이게 화자의 삶이지요. 얘가 바로 뭐의 삶? 가어옹의 삶이야. 됐지? 자, 그래서 어부가 무삼, 무슨, 자, 이거 속뜻을 이해해야 돼. 의역할 거야. 어부가 무슨 그릇된 일이 있겠니? 요렇게. 알겠죠? 됐죠? 자, 우리 어부는 있잖아.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시비하지 않고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 그럼 이런 어부의 삶이 무슨 잘못될 일이 있겠어? 난 어부의 삶이 그냥 최고야. 어부로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냅둘 거야. 라는 거. 알겠지? 되지? 오케이? 자, 의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수. 잘 들어. 경륜을 내가 알더냐? 제세할 리가 없으려냐? 경륜이라는 게 뭔지 알죠? 칠판 봐. 경륜이 이거야. 내 뜻을 펼치는 거. 내 포부를 펼치는 거. 알겠지? 나라 위해서 뭐 해보겠다. 이런 걸 다 경륜이라 그래. 근데 나는 경륜 내가 알더냐? 제세할 리가 없으려냐? 제세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면 세상을 구하다. 제세는 세상을 구하다. 세상을 다스리다. 이거지.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야, 나 말고도 세상 다스리고 구할 사람 많아. 알겠죠? 굳이 내가 어때? 나갈 필요 없어. 이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처음엔 생각해.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나 말고도 제세할 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죠? 그럼 나 말고도 세상을 구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세상에 나갈 필요 없음. 이 뜻인 거지. 자, 근데 그 다음 봐. 태평시세 얼마나 멀었는고. 그럼 태평시세의 답이 출거봐. 여기서 말하는 태평시세라는 것은 태평성대를 의미해요. 태평시세가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거야. 태평성대는 얼마나 멀었는가. 그럼 무슨 뜻? 지금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뵐 때 없어라. 자, 그럼 7번 봐. 필부는 원래 뭘 뜻하는 단어냐?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봐봐. 화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거다? 겸손하게 표현한 거다. 알겠지? 필부는 작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나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의 위국 충심을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어뵐 때 없어라.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봐. 잘 봐. 거기에서 지금 뭐가 바뀌는 거? 감정이 바뀌는 거 나오죠? 얘가 지금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야, 나 말고도 세상 구할 사람 있어. 하고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지? 아, 내 진짜 위국 충심, 나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 내어 펼 데가 없어. 내가 어디에 진출해야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진짜 이것들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 뜻인 거야. 됐지? 태도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육수. 청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청산 유수 동그라미에 다 자연이죠. 대꾸법이네. 산고 수장. 글자 그대로야. 산은 높고 물은 길다. 그지? 그 안이 좋을 소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죠. 산수간에 자연 속의 일환인이 되어서 그럼 일환인에다 줄긋고 얘가 바로 뭐? 나. 화자인 거죠. 한이 얘가 뭔 뜻이냐. 한가할 한자야. 일환인이라고 했을 때 한자는 한가할 한자야. 나 자연 속에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서 허물 없이 살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엔 어때? 나 그냥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부별고. 그러니까 얘는 잘 봐봐. 진짜 어부의 삶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다 가짜 어부인 거야. 됐지? 오케이?